Putin thinks he can play him like a fiddle. I think Putin is smart, tough. I think he sees that he's not faced with a serious adversary here.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There really isn't any guiding principle that I was able to discern other than what's good for Donald Trump's reelection. Very simple. I mean, as much as it's going to be broken, this is highly classified. That's the highest stage. It's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참모 역할을 했던 또 외교 참모 역할을 했던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의 회고록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The Room Where It Happened라는 얘기인데 뭔가 이게 의미심장한 일들이 일어나는 은밀한 그런 장소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마 이제 회고록에 담긴 것 같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북미 간의 이 싱가포르 회담 굉장히 역사적이고 의미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잡았던 모습, 남북 그리고 이 미국의 새 정상이 모였던 모습을 아주 생생히 기억하고 역사적인 세계적인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볼턴 장관의 이 회고록 발췌록을 보니까 이게 다 쇼였다라는 네. 거예요? 일단 존 볼턴 전 백악관 예. 보좌관을 보면 일단 이분은 이제 유엔 대사를 했고요. 예.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꼭 메모광이에요. 그리고 예. 굉장히 이제 어떤 강경한 입장들을 매파의 상징적인 예.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회동들을 들어가서 이제 메모를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회고를 낸 것 자체가 보면 자신의 메모를 근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사실관계에 가까울 것이다. 예. 이런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를 통해서 출간 금지 이제 소송을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리가 그동안 어쩌면 막연하게 생각해왔던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게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어떻게 이제 성사가 되었는가라는 것인데 특히 이제 존 볼턴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한국 측에서 완전히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진행돼 왔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에 이제 2018년 3월 달에 북한에 예. 특사를 가게 됩니다. 예. 그 특사를 갔다 와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의 뜻이 있다, 의지가 있다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라고 예. 해서 바로 이제 미국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예.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즉석에서 회동 하자. 당신이 발표해라. 예. 만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당시 아시겠지만 정의용 실장이 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던 예.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미북 회담의 시작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존 볼턴 지금 보좌관의 이야기에 보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어떤 담보 없이 의지도 없고. 의지도 예. 없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보여주기식 쇼로 해서 즉흥적으로 결정이 됐고 실제 회담 내용도 보면 거의 내용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인만 하고 백지를 주더라도 그냥 사인할 정도였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그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된 합의서 내용을 보면 사실상 내용이 이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핵화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회담에 임했기 예. 때문에 결국 이 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밖에 없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회담장에서 옆에 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볼턴에게 트럼프는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회담장에서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내뱉는 여러 가지 약속들, 말은 다 쇼를 위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그 바로 옆에 앉아있던 미 국무장관의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볼턴의 회고록을 어디까지 우리가 믿을 것인지는 좀 차치해 두고서라도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전 세계는 농락당한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좀 나왔어요. 예. 이게 트럼프의 쇼다. 국내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예. 트럼프가 이제 하노이 회담을 가지기 전에는 사실 그 미국 내에서 러시아 스캔들이 터지면서 예. 국내 정치에서 상당히 공격받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노이 회담이 노딜로 끝나면서 오히려 하노이 회담 노딜 소식이 또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예. 트럼프를 조금 구해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그 어떻게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보여줬던 모습부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보여줬던 행보를 예. 보면 사실 어떤 컨텐츠 그 내용보다는 예. 보여지는 것 사진 촬영 혹은 TV에서 내가 예.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가 이런 것들 대중의 인기에 영합할 수 있는 그런 쇼잉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예. 뭐 이번에 뭐 볼턴 보좌관이 쓴 책의 이제 발췌문을 보니까 트럼프가 그 존 켈리 전 비서실장에게 핀란드가 러시아의 속국이지라는 질문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국제 역사 인식을 정세에 못하고 대한 있군요. 이해가 거의 예.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여태까지 볼턴이라고 하는 대북 강경파가 있었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상황이 많이 좀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볼턴에 대한 평가도 사실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고록 내용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더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볼턴과 관련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Down to the decision either to accept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his very bizarre regime or consider the use of military force. What I've said in private now is behind me, at least effective April the 9th, and the important thing is what the president says and what advice I give him. Six-party talks in the Bush administration, the North Koreans objected to my characterization of Kim Jong-il, Kim Jong-un's father, as a dictator and other things. They called me human scum. They called me a bloodsucker. Blow up the entire process of talks because he felt that it wouldn't end up in the U.S.'s favor in the end. 점잖지 못한 편이지만 한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매우 재수없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양심의 가치가 있고 지가 잘했다고 그러고 맨날 그 정당화하는 서부 영화에 나오는 백인 기병대 대장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정세현 민주평통부시장님 눈에는 아주 재수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턴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북한도 볼턴을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워낙 대북 강경파였으니까요. 예, 제가 그 볼턴이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을 했어요. 그전에는. 예.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을 할 때 제가 미국 가서 몇 번 만나서 북한 문제를 갖다 굉장히 심도 예. 있는 토론을 많이 했고 이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를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다 메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책을 쓴 데서 나오는 말들이 저는 가능성이 뭐 8, 90% 이상이 가능성일 수,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정말 뭐 자기 정치적 이익 아니면 뭐 어떤 재선에 필요한 이런 예.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거의 알아왔던 내용들인데 예. 실제로 저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다는 건 아마 볼턴이 메모에서 나왔을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예. 그리고 북한은 볼턴이라는 사람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저 사람은 리비아식 해법 나왔을 때 북한이 굉장히 발끈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싫어하는데 뭐 저 볼턴 보좌관이 책이 저 중지가 될지는 어떻게 예.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킬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저 회고록을 보면은 우리가 미국에 속았다 이렇게 당연히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싱가포르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저 트럼프 대통령을 좀 주물렀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 하노이 회담 때는 탁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화를 굉장히 많이 낸 것 같고 그건 뭐 최선희 제1부상의 말에서도 나오는데 예. 정말 김정은 위원장도 화를 많이 낼 것 같고 아 정말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예. 대화를 계속하겠냐 이렇게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여정이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 와중에 볼턴의 회고록이 출간이 되면서 북미 관계에서도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저희들 좀 따라가겠습니다. 앞서 최은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가 됐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은데 먼저요 이 통일부 장관과 관련돼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올해는 좀 남북 관계에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 그 얘기를 했고 밑에 있는 참모나 또 유관 부처 장관들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1월 2일 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14일 날 기자회견에서도 그 얘기하고 14일 날 간담회에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니까 16일 날 여기 주한미국 대사가 한미 워킹그룹에서 협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청와대에서도 그건 부적절한 그 언행이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북한에서는 금년에는 좀 뚫고 나오려고 그러는구만 기대를 했을 거예요.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외교안보 라인이 다 제대로 대통령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현철 장관이 지금 사의표명을 했는데 그걸로는 안 되고 정우영 국가안보실장, 강경화 장관까지도 다 바꿔야 된다는 게 이 정세현 전 장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은 다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저는 문책이 있어야 된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재산 170억 들어간 그 옆에는 지원센터 가지면 수백억이 들어가는 것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이 안 진다?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난 2018년 이후에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저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을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그동안 대북 정책에 있어서 통일부의 입김이 별로 없습니다. 예. 사실 통일부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부속적인 조치지 사실 주도했던 게 바로 정의용 안보실장이잖아요. 예. 그리고 국가정보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서훈 국정원장 했고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 책임은 결국 정의용 실장이 져야죠. 처음부터 이 사태의 첫, 그다음에 끝, 마찬가지로 정의용 안보실장이 모든 걸 관장하면서 모든 걸 권한을 해놔놓고 힘없는 지금 통일부 장관만 저렇게 지금 사퇴를 내고 모든 책임을 떠넘긴다? 저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태에 대한 어쨌든 방향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만큼은 정말 안보 라인에 대한 수장에 대한 저는 책임이 있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일각에서는 김현철 장관 또 국가 외교안보 라인을 바꾼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가 바뀔 것인가? 그걸 고려한다면 굳이 바꿀 이유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일단 뭐 전쟁 중에 장소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지금 그 오히려 장관을 교체하고 국가안보실장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남한에서 장관까지 교체해버리더라. 라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의 이 상황은 외교안보 라인과 통일부 모두가 공이 책임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저 역시도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각이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의 전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지런한 대통령이 정말 생각하는 것들을 손발로 띄워줄 수 있는 참모진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핵심은 이제 과연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줬느냐 문제. 대통령이 사실 이 상황 자체를 알고 계셨냐는 문제인데 그 보좌를 잘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참 이 남북 얘기하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너무 아쉽긴 한데 알겠습니다.